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중심부의 우뚝 선 은하금속홀딩스 본사. 바다를 품은 도시의 상징처럼 푸른 유리벽으로 뒤덮인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빌딩 앞 도로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하나둘 걸음을 재촉했고, 로비 안에서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으며 바닥의 대리석은 낮은 조명을 받아 맑은 검푸른 빛을 내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걸음을 옮기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최아린, 25살. 단정한 포니테일과 회색 재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사회초년생의 서툼을 품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절실함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오늘은 그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은하금속홀딩스 재무행정직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었다. 하리는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바라보았다. 아직 세상에 많이 치여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지난 몇 년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해온 흔적이 눈가에 어렴풋이 비쳐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며 힘겨운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에 대한 갈망은 누구보다도 간절했다. 그녀는 가방을 꼭 쥐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정리했다. 엘리베이터가 37층에 도착하자 문 너머로 고급스러운 복도가 펼쳐졌다. 벽면에는 은하금속홀딩스 창립 초기의 사진들이 인테리어처럼 걸려 있었고,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해운대의 옛 풍경이 보였다. 복도 끝으로 걸어갈수록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면접장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문 앞에 멈춰 선 하리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순간 굳어졌다. 평범한 인사팀 직원이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정중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60을 훌쩍 넘었을 것 같은 나이. 하지만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세월을 함께한 권위가 그의 몸짓과 눈빛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났다. 그 남자는 은하금속홀딩스 부회장 장현섭이었다. 회사에서 라디오 뉴스만 들어도 그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장현섭은 할인을 보는 순간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오래도록 깊숙이 묻어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 듯한 당황스러움에 가까웠다. 하리는 그의 표정을 의식하지 못한 채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면접은 평소와 비슷하게 시작되었지만 현섭은 면접 질문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린의 얼굴과 표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코끝의 라인, 눈매의 곡선, 긴장할 때 입술을 꽉 다무는 습관까지 자신의 기억 속 누군가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면접이 끝나고 하린이 먼저 자리를 나가자 부회장 장현섭은 긴 의자에 앉아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거대한 창문 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 이름, 최아린. 1998년생. 어머니 이름 김서현.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고 오래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그것은 누군가와의 기억을 담고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쳐 페이지를 넘겼다. 젊은 시절의 장현섭과 함께한 한 여성의 이야기. 해운대의 작은 도예 공방에서 만났던 순수한 눈빛의 여성. 김서현. 30년 전 그는 젊은 재벌가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배경을 무기로 사용하던 사람은 아니었다. 해운대 어느 골목에서 우연히 들른 도예 공방에서 서현을 만났다. 그녀의 손끝에서 흙이 빚어지는 모습을 보며 세상이 멈춘 듯한 순간을 경험했다. 둘은 금세 가까워졌고 조용한 바람이 부는 해운대 해변을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세계를 알아갔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짧은 행복이기도 했다. 가문은 그들의 관계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재벌가 아들과 평범한 공방 강사. 너무나 다른 두 세계. 서현은 현실 앞에 무너졌다. 자신을 통해 그의 인생의 짐만 될까 두려웠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남긴 것은 그때 썼던 편지 한 장뿐이었다. 현섭은 여러 경로로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그 후 그는 부모의 뜻에 따라 정략 결혼을 했고 딸 하나를 두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사랑했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면접장에서 마주한 젊은 여성의 얼굴에서 서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겹쳐지고 있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확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었다. 장현섭은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고 결국 비서실장을 불러 말했다. 면접 본 최아린 씨의 가족 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기본적인 신상 정보만. 몇 시간 후 그가 받아든 서류에는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김서연 사망. 아버지 기재 없음. 출생지는 경남 진주 인근의 작은 동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으나 모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기록. 장현섭은 서류를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구었다. 서연이 자신 모르게 아이를 낳아 혼자 키웠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서 그렇게 힘든 길을 가야 했을까? 후회와 미안함이 그의 마음을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며칠 뒤 장현섭은 결국 결심했다. 할인을 다시 불러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품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 하지만 막상 그녀를 마주하니 모든 말이 가슴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 대해 물었고 할인은 오래전 어머니가 아플 때 남긴 한마디를 기억해냈다. 서연이 힘겹게 중얼거린 이름. 현섭이라는 이름. 그 한마디는 장현섭의 심장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모든 퍼즐을 하나로 이어붙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서현과의 인연, 강제로 헤어진 슬픔,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찾지 못한 죄책감. 할인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충격과 분노, 혼란과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났다. 장현섭은 그녀의 반응을 이해했고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았다. 시간을 달라는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다. 이 연락처는 내 개인 번호입니다. 언제든지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해요. 그날 이후 할인은 자신이 알던 세상이 모두 흔들리는 듯한 감정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고 오래된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사진들, 서현의 손글씨로 남겨진 짧은 문장들, 그리고 젊은 시절 누군가와 함께 찍힌 사진의 뒷면에 적힌 짤막한 글귀가 있었다. 어딘가에서 본 얼굴이었다. 면접장에서 마주했던 장현섭의 젊은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할인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혼자 살아온 세월 동안 아버지라는 존재는 공백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가슴속에서는 묘한 따뜻함이 밀려오기도 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떠올렸다는 사실이 마음 한켠을 울렸다. 그리고 며칠 후 할인은 장현섭에게 연락했다. 두 사람은 해운대의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분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현섭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다. 할인은 그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인과 장현섭은 천천히 관계를 쌓아갔다. 회사에서의 거리감이 줄어들고 집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가기 시작했다. 장현섭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와 할인의 성품 덕분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특히 그의 딸 장지우는 오랜 갈등 끝에 할인을 언니처럼 받아들였고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는 날도 찾아왔다. 어느 날 장현섭은 할인을 서재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김서연의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사진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할인을 찾아서 너무 기쁘다고, 이제라도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할인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할인은 처음으로 장현섭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순간 장현섭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흘러내렸고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다. 해운대의 하늘은 저녁 노을에 물들어 붉게 빛났다. 바닷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며 두 사람의 머리칼을 스쳤고 먼 하늘의 별 하나가 초여름의 저녁을 비추기 시작했다. 할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세월 속에서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늦었지만 진실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시작이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